안녕하세요. 매국문 영어 조태종입니다. 자, 우리 2025년도 출제 기조가 변화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영어 과목과 국어 과목, 이제 우리 예전과는 확실히 준비하는 방법이 달라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직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그 커리큘럼을 여러분들 따라가셔야 되고요. 그걸 따라가심으로써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타겟 점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몇 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론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 우리 직렬은 목표 점수를 65점으로 잡았습니다. 선생님 너무 낮은 거 아닐까요? 아니,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하지만 그에 따라서 우리 부담감도 같이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많이 욕심내지 마시고요. 딱 65점을 우리는 목표로 삼아서 갈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항을 통해서 우리가 이 65점이나 점수를 만들어낼까라고 생각을 해봤었을 때 일단 출제 기조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뭐냐?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가 예전에는 좀 어려운 문제, 24년도 지방직만 보시더라도 어려운 어휘들이 두세 문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가지 않는답니다. 딱 두 문항을 낼 거고 이걸 둘 다 수월한 기본적인 단어들을 통해서 추론 형태로 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 이 두 문항은 무조건 갖고 가셔야 돼요. 이거 저랑 약속하셔야 됩니다. 두 문항은 무조건 갖고 가실 거고 문법은요. 세 문항 낸다라고 했거든요. 자,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이 문법은요. 선생님의 영역이에요. 그냥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혼자 하려면 이해도 잘 안 되고 혼자 하려면 암기도 잘 안 되고 혼자 하려면 문제풀이도 잘 안 되잖아요. 이거 한 방에 제가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저랑만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은 요 세 문제를 무조건 다 맞추실 거예요. 자,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고 나서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저한테 피드백을 줍니다. 선생님, 일단 문법 세 문제는 다 맞았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게 되겠어? 싶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그 다음 생활영어 두 문제가 나온다 그랬었거든요. 이거는 수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근래 몇 해 동안의 기출 문제들을 확인을 해보면은요. 물론 23년도 국가직 약간 좀 어렵게 출제됐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러나 거의 생활영어는 수월하게 출제되고 엄밀히 있었을 때 이번 출제 기조 변화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생활영어에 불필요한 표현들을 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를 확인한 쪽으로 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걱정 없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또 생활영어 제가 두 문제 다 맞출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오시면 됩니다. 선생님, 독해가 문제인데요. 자, 지금부터 지정해드리는 요 유형들은 무조건 맞추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 두 문제는 무조건 맞추실 겁니다. 주제 문제 무조건 맞추실 거고요. 일치 불일치 문제 요거 한 문제인데요. 요거 지금 계속해서 지방직에서 수월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내느냐? 보기가 우리말이야. 보기가 선지가 우리말이라고요. 그러면 일단 이미 그렇죠. 해석본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 맞추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갖고 가실 겁니다. 그 다음 순서하고 삭제한 문제씩은 무조건 갖고 가실 겁니다. 순서 문제는요. 제가 푸른 방식대로 딱 해보시면 알아요. 그냥 답은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글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답은 나옵니다. 저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삭제 형태는요. 결국 주제 문제의 어떤 변형 형태거든요. 우리 주제 문제는 거의 잘 하시잖아요. 저도 어떤 요령이 좀 살짝 있어요. 그 요령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 형태로 가시면 이것도 답은 나올 겁니다. 신유형 문제가 하나 혹은 두 문제 정도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다시 이번 시험 기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실용성이죠. 그래서 실용문이 나와요. 실용문. 이메일을 쓴 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가부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일치불일치를 판단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이메일을 현학적으로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알아듣기 쉽게 보내는 거거든요. 누가 카톡 보내면서 막 알아듣지 못한 한자어 집어넣겠어요. 그치?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이 유형도 우리가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딱 더하시면 대략 한 70점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격하기로 했던 목표했던 점수 65점을 살짝 상회하죠. 약간 하나 정도 실수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삽입하는 것 때문에 어려울 필요도 없고요. 빈칸 문제 어렵게 나오는 거 그거 그냥 버리셔도 돼요. 그렇죠. 자신 있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약간 욕심 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챙기도록 하고 지금 공부를 하는 이 목표를 둘 때는 이거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들만 혹은 따야 되는 부분들만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딸 수 있는 거냐? 일단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냐면 단어장 선정입니다. 이게 단어장을 괜히 어려운 걸 선택을 하고 남들 다 보는 걸 선택을 하다 보면 자, 내용의 어떤 그 수월성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꽤 많다란 말이에요. 또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그런 이디엄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장들이 꽤 많다란 말이에요. 그거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몇 점이기 때문에 65점.
또 많으면 몇 점? 70점까지 갖고 갈 거기 때문에 우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단어와 기본적인 수거들만 갖고 갈 겁니다. 요걸 믿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하는 건 바로 요 베이직 보카로트입니다. 이 베이직 보카로트가 많은 단어를 포함하고 있지도 않거니와 더더군다나 그 안에선 기초 단어와 기본 수거만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독해를 완성할 수 있어요. 자, 좋은 점은 하나, 다시 출제 기조 변화에서 어휘 문제 어려운 거 안 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달달달달달달 암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6회독입니다. 다시 첫 번째 목표는 몇 회독이라고요? 6회독입니다. 6회독만 해내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거의 모든 지문들을 다 읽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단어 때문에 우리가 문장을 뭐 해석 못하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믿고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단어장 선정 뭘로 하자? 베이직 보카로트.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내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그 문법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의 영역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만 잘 가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영어가 서투시면 리베이스 한 번 정도 들어주시는 거 괜찮습니다. 이게요, 사실 18강 정도 돼요. 이론만 쳤을 때 한 18강 정도만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루에 4강 정도씩 하시면 며칠이면 끝이 나요? 닷새가 채 안 걸립니다. 회독을 하더라도 2주일이 채 안 걸려요. 한 열흘 정도면 우리 회독까지 끝낼 수 있거든요. 요거 한 번만 좀 해주십시오. 영어가 정말 서툴다라면 자기가 동사가 뭔지, 우리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아니 목적어 보는 들어는 봤는데 목적어 보호가 구별이 안 돼요, 선생님. 요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문장이 길어지고 나면 저는 숨이 막혀요. 이거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인류 역사상, 자 다시 인류 역사상 제가 접속 이론, 문장이 이어지는 이론은요, 제가 가장 설명 잘합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시면 해석까지 완벽하게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이거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 다음 기심론인데요. 이거 제가 올해 25강 정도로 이해 암기까지 끝내드릴 거예요. 이거 25강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요 25강 정도 안에 문법적인 내용들을 완벽하게 우리가 다 다루고 가는 거죠. 그 다음 이후에 리그레마라고 하는 교재가 있어요. 리그레마라고 하는 이 교재는요, 요약서입니다. 요약서. 그래서 이 요약서는 결국 여기서 암기하고 우리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 회독을 해서 우리가 완성해 나가는 거죠. 단권화되는 교재는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요 교재 하나를 계속 달달달달달달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교재가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출제하는 방식을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아, 이 문제는 이렇게 나와. 이 단어가 딱 나올 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면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만 달달달달달달달달 암기해 놓으시면 그러면 큰 무리 없이 문법 문제는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행직이라든지 물론 우리 검찰 사무직이라든지 고득점을 요하는 그런 직렬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직렬들 같으면 이 이후에 엔제 문제 막 많이 풀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딱 요 정도로 우리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문법 문제, 세 문제 다 맞추는 데는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구문입니다. 구문도 역시 마찬가지. 자, 보세요. 우리가 리베이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리베이스에서 기초적인 내용들 다 다뤄드리고요. 거기서 어디서 끊어 읽으면 좋을지 그 원칙들을 제가 딱딱딱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기니까 좀 끊어 읽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들은 다 하시는데 그게 어디서 정확하게 끊는지 그 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리베이스에서 그거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리베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어디서 끊어 읽으면 된다는 원칙을 갖고 가실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 연습도 충분히 해내실 겁니다. 그 다음 기심론에서는요. 우리가 기심론이라는 이 교재는 이런 거예요. 기출과 심화와 이론. 그렇죠? 기출을 재해석해가지고요. 우린 이론을 공부하는데 그걸 갖고 심화까지 갖고 가는 거거든요. 다만 여기서는요. 이 부문에서는 다양한 문장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다만 이 안에 있는 문장들은 전부 다 기출 문장들이에요. 그러면 좀 동떨어진 수능에서 나왔었던 그런 문장들을 갖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시험에 출제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시험에 딱 맞게 여러분들을 그 수준에 맞는 문장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거 따라오시면 돼요. 물론 다시 일행직이라든지 또는 검찰 사무직이라든지 관세직이라든지 정말 높은 직렬들이 있거든요. 무슨 뭐 선관이라든지 이런 고득점을 요하는 직렬들이 있어요. 영어 점수 막 90점, 95점, 100점 돼야 돼요. 이런 데는 또 이제 그 심화 구문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린 그것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이 정도면 충분히 65점, 70점 만들어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딱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럼 어때요? 굉장히 컴팩트하게 잘 가고 있나요? 독해도 역시 마찬가지. 자, 우리 독해는 리베이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독해까지 다뤄드립니다.
그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일단 리베이스 무조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다음 기심론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우리 독해를 우리가 얼마나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 그 요령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길지 않아요. 대략 한 12강 정도로 제가 끝을 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모든 유형들을 다 다뤄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유형들을 각각 어떻게 수월하게 풀면 되는지를 제가 요령들을 접근시켜 드릴 거예요. 다만 그걸 가지고 우리는 데일리 루틴으로 할 겁니다. 데일리 루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다른 직렬도 고득점을 요하는 직렬들은 N제로 가요. 그래서 각각 막 쪼개가지고 200문제, 200문제, 200문제 풀어갖고 막 촘촘하게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뭘로 할 거냐면 바로 데일리 루틴 베이직으로 할 겁니다. 데일리 루틴 베이직. 여기서 우리 뭐 하느냐? 문법 문제하고요. 독해 문제를 수월한 걸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여기서 배웠던 이론들을 여기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면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게 딱 자리가 잡힌다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데일리 루틴 어드밴스드입니다. 자, 오늘 가셔서 카페에 가서 이 데일리 루틴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제가 이렇게 약속해요. 첫 번째, 여러분들 시험 볼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같이 할게요. 제가 끝날 때까지 이거 똑같은 문제 하나 만들어 드리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하냐면 매일매일 문제 풀이 연습하실 거예요. 매일매일 어휘 문제 푸는 거 연습하실 거고 매일매일 문법, 매일매일 생활영어 독해 푸는 연습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튀어나오는 또 단어들을 같이 암기를 하고 가신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기초 단어 우리 육해독 하기로 했었잖아요. 다시 육해독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 육해독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단어, 문법, 생활영어, 독해까지 싹 다 커버가 됩니다. 이거 믿고 가시면 돼요. 이거 제가 그냥 이렇게 뭐 이렇습니다 하고 주장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수많은 합격생들이 다 입증을 해내신 거고요. 또 기술직 또는 사복직 또는 직업상담직 우리 합격생들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있다란 말이에요. 뭐냐면 이겁니다. 복습을 따로 할 필요 없던데? 복습을 따로 할 필요 없던데? 제가 복습을 따로 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무한 반복시켜 드릴 겁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데일리 루틴 베이직하고 데일리 루틴 어드밴스드. 요걸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합격으로 가시는 바로 길이 될 겁니다. 자, 다시 우리가 원하는 점수는 몇 점? 65점. 그 정도면 우리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하게 점수를 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베이직에서 뭐 다뤄드린다라고요? 문법하고 독해. 어드밴스에서는요. 자, 각 문항별로 보여드릴게요. 어휘 한 문항하고요. 문법 2문항을 합니다. 생활영어 한 문항을 하고 독해를 6문항을 해요. 우리가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었냐면 요 어휘를 2문제를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 어휘가 4문제, 많으면 5문제까지 나왔다고. 그러니까 2문제를 했었다란 말이에요. 근데 자, 우리 예시 문항을 딱 봤더니 출제 기조 변화하면 2문항 낸대요. 그럼 우리 굳이 어휘도 많이 복잡한 걸 다룰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 정도 다룹니다. 그 대신 우린 독해를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요건 매일 50분 정도 시간 딱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복습하시는 데까지 시간을 투자를 하시더라도 복습도 필요 없다고, 내가 복습 필요 없게끔 다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만 잘 따라오시면 되는, 그냥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요 문항만큼은 꼭 챙겨가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어휘 몇 문항? 2문항. 문법 몇 문항? 3문항. 생활영어 2문항. 이건 다 무조건 맞춰내십니다. 특히나 문법은 누구의 영역이다? 선생님의 영역이다. 하자는 대로만 잘 따라오신다고 한다면 문법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독해에서도 우리 어려운 뭐 빈칸 문제, 무슨 뭐 문장의 삽입 형태, 굳이 이런 거 욕심내지 말자고요. 일단은 어디만 주제 문제 2개 이거 다 맞출 수 있잖아요. 내용의 일치불일치. 자, 지방직은 어떻다라고 항상 보기가 선지가 우리말이다. 그럼 그건 수월할 것이다. 우리 그거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고, 순서 문제 제가 잘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삭제 또 우리 신유형 2개 딱 갖고 와서 70점. 뭐 좀 미끄러졌네요. 몇 점? 65점. 좀 많이 미끄러졌네. 60점.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요렇게만 갖고 가시면 제가 된다고 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제도가 바뀌고 나서 이제는 전문 과목들이 좀 더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 과목에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가 전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현직 가서 전문성을 갖고 계시려면 전문 과목, 자기의 전공 과목을 잘 공부하는 게 사실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제 욕심을 좀 많이 버린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 다 100점 나오면 좋겠죠. 그러나 제가 이런 욕심을 살짝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만들어 드렸으니까 요것만 믿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저하고 이제 약속하는 거 하나만 지켜주시면 되겠다. 아까 뭐 요거 이제 우리 다 맞춰내려고 노력할 거다. 다시 우리 머릿속에 갖고 계십니다. 어휘 2문항 수월할 겁니다. 문법 3문항 선생님이 책임져요. 그다음
생활 영어 두 문항 수월하게 나올 겁니다. 독해 쉬운 유형들만 우리 갖고 갑시다. 그러면 합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딱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매일매일 제시되어지는 그 과정을 완수하십시오. 매일매일 제시되는 그 과정을 완수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하는 데는 어려움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커리큘럼 영상이 여러분들의 합격이 되는 그 첫걸음이었고요. 이 방향대로 가신다라고 한다면 큰 무리 없이, 실패 없이, 실수 없이, 시행착오 없이 합격까지 한 방에 가실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마음가짐 잘 다지셔서 우리 합격까지 한 번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외국문 영어 조태정이었습니다.